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및 일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 코스피 시장이 마무리를 야무지게 짓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204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내리면서 하루 만에 650선을 재차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연이틀 개인 매수세만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속이 되면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시장에 다시 한번 또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 국내 증시에서 전업종이 하락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이 한국에 입국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래도 애국 테마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봐드릴 거니까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빠른 접수 지금부터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이었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요일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는 남자입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파란불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가 지금 일단은 어땠을지 이가람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배트맨 일부를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이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빠른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도와드리는 거고 전화 상담은 좀 이가람 전문위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세한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가격 전략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날은 늘 선물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신청뿐만이 아니라 이가람 이렇게 이름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가람 전문가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마련한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의 유튜브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검색을 하시면은 주식 투자 이가람 상승 패턴이라는 채널이 가장 위에 제일 먼저 뜨게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일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가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일정 주를 가장 좀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전문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단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 해결해 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소개에 이어서 저희 이번에는요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양시장이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가람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는 별개로 일정에 대해서 종목이 움직이는 거를 좀 선침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또 많이 매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하락장
오늘 예상을 하셨나요? 조정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오늘이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또 일봉의 모습을 봤을 때도 오늘 이제 사실 전날 미국장에서 올라갔으면은 오늘 이제 하락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격으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좀 하락을 해주면서 다시 또 그냥 변동성의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를만 가지고서 뭐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지수에서의 방향성 없이 변동성을 주는 장세에서는 이슈에 따른 또는 뭐 종목에 따른 이슈나 아니면 뉴스에 따른 이슈에 따른 그러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 같은 날 뭐 아침에 시젠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줬죠. 진단키트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진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 이거를 외신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중동,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보다 진단키트를 굉장히 크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 오히려 편안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 되겠는데 이러한 단타 대응 없이 중장기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대응 가장 좋은 거는 중장기 종목을 아무래도 가장 주도주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되 잔챙이 뭐 정말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다 쳐내고 비중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 나와 있는 현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일정에 따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내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결국엔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반 나눠서 대응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세가 그동안에 뭐 중국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였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좀 감소세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벼랑간의 유럽과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선진국들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장중에 항생지수 빠지고 중국도 빠지게 되고 특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코로나의 글로벌 확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시장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알아요.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이다. 투자 심리하는 데 있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안 좋을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선은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 그만큼의 기업에 대한 주가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심리가 개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마 오늘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과매도 구간이 한 번 더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의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다음 주에 좀 일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주 후반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이제 유럽은의 뭐 ECB에서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게 주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은 약세였다가 주 후반은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는 단타적인 모습들 종목의 개별 이슈 종목으로 대응을 보다가 주 후반에는 이제 어떠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포착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주도주들의 저가 매수를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장세가 주 후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미국의 지수입니다. S&P 500이 되겠는데
미국의 일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이 뭐였죠? 슈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과 샌더스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게 대부분의 전망이었죠.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샌더스가 지고 바이든이 오히려 이기면서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미증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조금 이번 주보단 작지만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도 똑같이 민주당의 경선이 있는데 여기서도 샌더스가 지고 바이든이 확실하게 이기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조금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월, 화 정도는 지수가 약할 수 있겠고 화요일 이후부터는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게 미증시의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되면 수요일과 목요일 특히 오션 만기를 앞두고서도 변동성 한 차례 가능할 수 있는 날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는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지수 선물인데 월봉의 연결 선물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지수는 요 아랫자리에서 지금 120개월 선 이탈이 된 상태에서 아래에서 지금 머물러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요. 선물 지수는 120개월 선을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지수와 선물 간에 약간 갭 차이가 좀 있는 모습인 것인데 선물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120개월 선을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120개월 선이 현재 266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버티면서 갈 수 있는 결국엔 변동성 장세로서 횡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시장에서 엄청나게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지수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다음 주가 일정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목요일 날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그 수급의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세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코스피 현물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4일 날 한 번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준 날이었죠. 요 날이 유일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찍어준 날입니다. 요 외국인의 매수를 찍어주는 것이 우리가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로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해서 어디까지 빠진 다음에 내가 저가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고 지금의 시장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도세고 계속적으로 개인이 매수인 날 그런 날은 무조건 단타, 무조건 단기적인 모습 종목의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만 분석을 해서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장 초반에 개인이 매도고 외국인이 매수가 찍혔다. 그런 날은 단기적인 이슈 종목이 아니라 그동안 강세 두고 있었던 가장 최고 주도주들의 반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날은 주도주의 저가 매수를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런 게 지금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예측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에만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또 한 가지 오늘에서의 모습 중에 긍정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 선물에서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를 찍어줬습니다. 근데 당일의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선물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장 후반에 장 마감 이후에 동시효과에서 선물시장 동시효과 때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플러스 마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에 과하게 잡아놓고 있었던 외국인의 하방 포지션은 당일분은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도 양방향 모두 열어놓고 대응 보고 있고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누적적인 모습을 보자면 누적의 포지션은 당연히 지금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방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주에 미국의 선거가 이제 샌더스가 아니고 바이든으로 끝나고
뭐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진단 키트가 많이 넘어가고 만약에라도 치료제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하방 포지션을 롤오버를 해서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을 넘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이제 4월 달, 5월 달까지 박스 장세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반등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요 3일 동안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청산 들어가면서 매수가 찍히기 시작하면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다음 주에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볼 때는 코스피를 놓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를 하느냐, 개인이 매수를 하느냐. 개인 매수장이면 이거는 주구나 사나 주도주는 잡으면 안 되고 무조건 종목의 이슈만 보시면서 단타 대응을 봐야 될 것이고 외국인이 매수를 찍는다. 그런 날은 단기적인 테마 종목이 아니라 무조건 주도주들을 저가 매수를 봐야 되는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코데스 레버리지, 뭐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지수가 올라갈 때 무조건 올라가는 ETF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으로 설정하신다면 다음 주도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려드렸으니까 요 안에서 대응을 보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계좌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매매 성향이 약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것도 지금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요.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넣어주시기 바라겠고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도 친절하셔가지고 다음 주 일정까지 미리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 다음으로 저희 프로그램 마치기 한 10분 전쯤에 이가람 전문위원이 일정을 잘 정리해가지고 강의하는 시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일단 특히 최근에 미국 암 연구학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가람 전문위원이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할 예정인지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배트맨 시청자분들 중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람 전문가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매기가 아무래도 이슈가 명확하거나 테마주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대응만 잘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통해서 지금부터 상담 접수 넣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봐드린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가람 전문위원이 어떤 종목을 단기로 보는지 나도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가람 남겨주시면은 이가람 전문위원의 문자 체험권 일주일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477님의 종목 봐드릴 건데 삼성제약 보내오셨어요. 매수가가 3,83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약손실 중이시거든요. 첫 번째 종목부터 제약주네요. 그렇죠. 삼성제약 3,830원이시잖아요. 사실 삼성제약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 이슈를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제약 뒤에는 또 젠백스라는 종목도 있고 그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또 가지고 있다. 젠백스와 삼성제약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삼성제약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단가 아니면 3,830원도 이 자리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이슈를 또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또 상당히 괜찮기도 합니다. 그리고 젠백스와 삼성제약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파이프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그래도 손절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손절선은 명확합니다. 이번에 저가였었던 3,500원짜리, 3,500원짜리나 조금 더 넓게 잡으면 그 아래 3,200원짜리가 이탈 시에는 손절매를 보시되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4,500원 그 이상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4,500원 넘어가서 5,000원과 5,5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제약이 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갈지 깨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구나 100% 확신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은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만약에 손절을 보겠다 시청자님께서 손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짧으면 3,500원, 조금 더 길게 넙하게 잡으시면 3,200원 요 자리가 이탈 시에만 손절매를 보시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 4,500원 넘어가는지 이때의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면서 수급이 꼬이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것이고 요 자리에서 매도세나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 4,500원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도 되기 때문에 4,500원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 위에 5,000원과 5,500원 자리 다시 한 번 더 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가 그러면 4,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4,500원에서 반등 여부 체크하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했고요. 손절가는 3,500원, 그리고 조금 더 널널하게는 3,200원까지도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네요. 3509님의 종목 볼게요. 제로투세븐 12,500원에 10%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제로투세븐은 아무래도 중국 쪽과 또 관련이 있고 아무래도 아기용품과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화장품이기도 한 그러한 종목이 지금 제로투세븐이 되겠는데 12,500원이면 지금 지난 1월 달에 단기 고점 자리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는 사실 매수를 본다는 건 좀 어렵고 매수를 본다 했을 때도 한 3%나 아니면 이 아래짜리 5일선이나 11선 이탈 시에는 그냥 손절매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보통 뭐 냅두면 올라가겠지, 냅두면 가겠지 아니면은 아래 지지선이 있으니까 밟고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보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많이 터지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본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들도 물론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더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3월이나 4월 앞으로 한 2달 남았죠.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요 10,000원대 위로 올라올 겁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1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달 정도 기다리면 단기적으로는 못 올라갈 것이고 하지만 2달 정도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냥 손절매 보시거나 비중을 줄여놓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2달을 내가 기다릴 수 있겠다 하시면은 2달 정도 기다렸다가 11,000원짜리 올라오게 되면 11,000원 그 이상 올라가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000원짜리에서는 전략 손절매해서 종목 교체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목표가 한 2달 정도 잡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11,000원 기억을 해두셨다가 1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전량을 청산하는 쪽으로 대응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받으릴까요? 반갑습니다. 저기 셀러버리요. 셀리버리.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85,000원.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네요. 예.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한 25% 정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뭐 번쩍번쩍거려갖고 그냥 뭐 알 수가 없더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치료제, 이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있고, 이런 뭐 제약, 저기도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셀리버리 85,000원 오늘 매수하신 거라고 그러신 거죠? 네네네. 아, 사실 일단 뭐 추세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매수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사실 조금 다른 종목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것도 비중이 25%이시면은 네. 요거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더 시키긴 좀 어렵잖아요. 더럽고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셀리버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거든요. 예, 그 플랫- 많더라고. 8% 아니니. 네,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얘네들은 그 플랫폼 관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 올라온 거를 보게 되면 그 플랫폼 쪽이 뭐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멘트가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과 다르게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뭐 코로나 얘기가 나타났는데 사실 그 코로나는 그냥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주가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그냥 한 가지 이슈를 붙인 걸로만 제 생각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셀리버리는 코로나로 연결짓기는 좀 그렇고 그 얘네가 진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의 플랫폼 사업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본 쪽 얘기도 상당히 많고 다른 국가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가 돼요. 그렇지만 차트를 또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종목이 7만 원을 깨게 되면 네? 뭐 추세는 살아 있는데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7만 5천 원을 깨게 되면은 단기 추세는 깨지는 건데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셀리버리는 7만 원까지는 버텨봐야 돼요.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안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요. 네네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안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내려오게 되면 7만 원까지는 버텨봐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7만 원에 깨지게 되면은 셀리버리는 비중을 좀 줄이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깨지고 그냥 올라간다?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전고점 9만 3천 원짜리를 넘어가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거 9만 3천 원 넘어갈 때 중요한 게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9만 3천 원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1차적으로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그 다음에는 수급적인 모습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한 번 더 챙겨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셀리버리가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번씩 올라갔다가 급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 나왔다가 한 번씩 꼭 되돌림이 오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이 셀리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9만 3천 원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되돌림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만 3천 원을 뚫게 되면 9만 3천 원과 9만 4천 원 그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 한번 챙기시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모습하고 이동평균선 놓고 5일 이동평균선이나 빠르면은 3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날은 일단은 전량 수익 실현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또 올라갔다 쭉 빠졌다 막 그러자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계단식이 제가 말한 게 급등했다가 되돌림이 오는 거죠. 그러면 급등했다가 내가 안 챙겼는데 되돌림이 왔어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일단은 한번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를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이 종목은 패턴상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손절가 7만 원 잡고 손절가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해야 한다는 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일단은 전화하고 문자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빠른 접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를 얼마에 잡으셨어요? 6,040원이요. 6,040원.
6,040원의 비중은요? 30%요. 그럼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매수하신 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세워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040원이시면은 사실 저도 요 SFA 반도체를 3월 4일 날 매수를 해서 저는 이거를 위에서 매도를 보고 나온 건데 6,040원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저하고 반대로. 네네. 근데 이 종목 지금 근데 사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안 올라가면 사실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지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SFA 반도체 자체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모습도 있고 지금도 사실 지수 대비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고 지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조금 더 보유는 해보시는데 얘가 지금 그동안에 이전에 뭐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던 그런 IT 반도체들에서 뭐 네페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과 차트적인 모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윗자리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아무리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얘네가 올려놨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적인 소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종목으로 봐서 일단 단기 대응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단가 자체가 아래에서 눌림시에 잡은 게 아니고 요 위에 지금 윗자리 지금 사람들이 약간 다들 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단가에서 매수를 보신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6,000원짜리보다도 요 윗자리 정고점짜리 부근이 되겠는데 한 6,500원 그 안쪽으로 오게 되면 네. 요 정도에서는 1차적인 수익을 또 챙겨 놓고 거래량 붙으면서 이 종목 역시나 또 고가를 뚫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데 네. 만약에 신고가를 뚫어놓고 급하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하락으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6,500원 언저리에서는 1차적인 수익은 챙겨놓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챙겨가는 모습 추세 대응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차트를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빠졌을 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종목은 5,000원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5,000원이요? 네네. 5,000원짜리는 깨지면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 파동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5,000원 빠지게 되면 이탈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또 저항 먹으면서 은근히 또 하락 파동으로 가다가 나중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그 5,000원이 깨지게 되면 전량 매도보다 비중은 반 정도를 줄여놓고 그다음 반등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얼마에 가지고 계신가요? 네. 33만 원에? 아, 23만 원에 10%. 23만 원에 10%요. 네. 최근에 계속 올라가니까 잡으신 거예요? 네. 이거 미국 임상종양학회 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거 이제 곧 있으면은 6월 달에 일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일정이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잡으신 거죠, 일단은. 아니, LG학을 팔았는데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가람 전문위원이 일정주의 대가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유한양이 그러면 23만 원에 언제 사신 거예요? 언제? 어제 샀어요. 어제. 네. 왜요? 아니, LG학을, 어. LG학이 나왔더니 못 들어가게 해서 그걸 네. 샀어요. 그거 좋다 그래. 아, 좋다길래. 네. 아,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은데 단가가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고 이거 조금 내려올 수는 있어요. 또 내려와요? 내려올 수 있는데 비중이 10%잖아요. 네. 내려오면 더 사면 돼요.
네. 예, 이건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데 만약에라도 내려왔을 때 한 22만 7천 원이나 많이 빠지면 22만 5천 원? 결국에는 22만 7천 원에서 22만 5천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더 늘려요. 10% 정도. 네. 예, 그럼 단가가 내려오겠죠. 조금이라도. 그 네. 다음에는 얘 좀 길게 봐야 돼요. 유한양행은. 네. 조금 길게 보시는데 적어도 3월 23일까지 날짜까지 적어드리면은 3월 23일까지 일단 지켜보시고요. 네. 3월 23일 날 만약에 고가 뚫는다. 고가가 지금 23만 8,500원인데 3월 23일 날 요때 요 가격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 차례 또 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매도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사실 조금 더 길게 뭐 이번 상반기나 올 연말까지도 봐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게 올라가기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내려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22만 5천 원에서 22만 7천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늘리시고 네. 올라가게 되면 3월 23일이나 4월 달 사이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지 보시면서 윗자리 아마 24만 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25만 원을 얘가 가느냐 마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위아래 흔들면서 네. 그렇게 되면 25만 원,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를 한 25만 원 정도 놓고 보시고 네. 24만 원과 25만 원 요 정도 오게 되면 비중을 많이 줄이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 되셨길 바라겠고 자세하게 날짜까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SCO 관련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가람 위원님. 오늘 그렇죠. 잠시 뒤에 ASCO에 대해서도 일정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렇죠. 관련주들? 미국 아마케죠. AACR 관련돼서 이따가 뭐 제가 상담 끝난 다음에 일정주 알려드릴 때 사실 지금 미국 아마케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지금 3월 달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엄청난 지금 주도주로서 올라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다음에 바로 일정주 알려드릴 겁니다. 일정주 후반에 제가 미국 아마케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 같이 지켜보신다면 분명히 또 참고 사항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케도 있지만 이거 종양학회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뒤에 유한양행 들고 계신 분도 그렇지만 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가람 전문위원의 투자팁 강의를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샵 0082번으로 이가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지금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별적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0082번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가람 전문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쫙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일정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 이 사람은 일정주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바로 뭐냐면 뭐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잡았어요. 근데 종목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급하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시청자분들도 다들 성격이 한 성격 하실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급하실 텐데 그러한 분들은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 분석 된다면 종목 고를 때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일정주가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좋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인데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최근 들어서 실적주들 굉장히 좋게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번엔 이제 뭐 미국 아마케도 앞두고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번엔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타난 부분도 있었죠. 그 추경에 대한 일정들이나 경제 규모 내용에 따라서도 주가들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학원들의 연기 계약, 뭐 계약에 대한 연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일정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뭐 교육 관련 주들도 미리 선침해가 가능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들 리뷰를 하면서 그다음 돌아오는 주에 대한 모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나와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컨버즈라는 종목이 감자로서 변경 상장하는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변동성 클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상장하고 나서 시가 대비 오늘까지 65%의 상승 단 이틀 만에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 바이오시스 이 종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18%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 일정 정리해드리면서 3월달에 이슈가 한 가지가 있다. 게임 쪽에 있는데 게임에 특히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웹보드 게임, 뭐 게임상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포커 게임이나 카드 게임들 이런 게임들에서 지금 규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M게임도 이번 주에 하락 장세 속에서도 M게임이 주간으로 12% 상승 보여주고요. NHN도 12%의 상승을 보여줬고 네오비전은 18%, 그다음에 미투온이라는 종목은 2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요 웹보드 게임 규제 때문에 실적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이번 주에 올라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승 나간 종목들 적어 들었는데 이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오게 되면 또 접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에 이찌가 컴백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JYP가 그 우리나라의 일본 입국 금지 이게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악재 발생되면서 엔터주가 하락을 한 건데 이찌가 컴백을 하면서 음반 판매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도 JYP는 또 반등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찌에 대한 모습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가 지에넌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스페 합병으로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은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연 냉난방 공조설계 업체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는 시기하고는 이슈밖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추후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10일 날은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사이가 또다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또 좋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불매운동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일본과 수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관심 종목 넣어놓고 있다가 잘 살펴보시고요. 3월 10일 날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미니 슈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처럼 미국의 경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이 이기느냐, 버니 샌더슨이 이기느냐에 따라서도 주가의 변동성도 가능하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게 올라온 부분은 조 바이든이 이겼다라는 부분 때문에도 지금 미국에서 특히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조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없어진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활, 기대감. 조 바이든이 대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바마 케어가 부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물론 아마케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헬스케어 업종, 특히 바이오시밀러 업종에서의 상승이 좋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요 조바이든에 대한 약진,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만약에라도 버니 세던슨이 이기게 되면 미증시에서 악재가 좀 작용되기도 합니다. 왜냐, 그 빵 주식에 대해서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게 버니 샌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결과, 수요일 날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우리나라 선물업소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스위칭 나타나는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 반등 가능하겠다. 주가의 변동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신규 게임을 내놓습니다. 웹젠과 넷마블도 신규 게임을 내놓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도 주가의 변동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주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이 있어요. 플레이드라는 종목이 3월 12일 날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이고요. 최대 주주로 나스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광고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광고 종목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신규 상장 때 변동성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3월 13일 날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죠. 킹덤 시즌2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 이미 예고편이 올라왔고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시즌1 때는 넷플릭스에서 2018년도 최고 해외 드라마로도 선정이 됐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았던 드라마가 킹덤 시즌1이었습니다. 그리고 킹덤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전지현 씨가 엔딩으로 특별 출연했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킹덤2가 굉장히 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이슈 받으면서 단기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약바이오 일정이 상당히 많죠. 3월달에 보게 되면 내부 미약회가 있고 4월에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요 관련 종목들 굉장히 잘 올라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아 내부 미약회 5월달에 또 미국 종양학회까지 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와 미국 바이오 학회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더군다나 조 바이든과도 연결지어서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국 아마케 종목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제네시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죠. 제네시는 작년부터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었고 3상이 아니라 2상 종목입니다. 2상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 데이터가 작년에 발표가 됐고 이번에 제대로 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데이터가 좋게 나타날 것이고, 제네시는 미국 아마케를 이어서 아스코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네시는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유틸레스라는 종목이 항체 치료제인데 이 종목은 임상 실험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임상 실험을 재개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아마케에 나가서 발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틸레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엔지켄 생명과학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 갖고 있는데 아직은 덜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켄 생명과학과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ABA 바이오 이러한 종목하고 지금 굉장히 크기가 올라간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오스코텍 이러한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바로 붙기보다 눌림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눌린 시에 매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월달 말까지 보유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셔가지고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있는지까지
또 결과에 대한 예상치도 예상해 보시면서 공부해 두시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가람 위원 투자 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일정에 맞춰서 언급드렸던 종목 잡으셨다면 큰 수익 거두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꼭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러드릴 일정들도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다음 주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이가람 위원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이가람 위원의 분석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매우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